안녕하세요. 편의점 24시 피터입니다. 편의점은 서비스 상품 중에 하나로 택배를 취급하는데, 편의점 택배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사용이 되어지는지를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편의점 택배는 종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편의점 택배라고 하면 일반 택배, 편의점에서 취급하는 택배가 있는데요. 이 택배는 택배회사에서 하는 거를 편의점이 제휴를 맺고 택배 접수를 대신 받아주는 거죠. 택배 접수를 대행해 주는 거예요. 일반 택배 주체는 택배회사죠. GS25 기준으로 CJ 대한통운하고 제휴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주체는 대한통운에서 하는 건데, 브랜드 본사인 GS25와 대한통운이 협약을 맺어서 일반 택배를 접수를 대행을 해주는 거죠. 접수만 받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 택배 같은 경우는 택배기사가 편의점을 방문해서 하루에 한 번 오후 5시에 수거를 해갑니다. 일요일이라든가 공휴일은 제외가 되겠죠. 두 번째로 반값 택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택배회사가 주체가 아니에요. 주체가 편의점 본사입니다. GS25 자체적으로 반값 택배라는 것을 만들어서 편의점 물류 배송차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물건을 내려주고 반값 택배를 배송 매니저가 수거해 간다. 자, 일반 택배는 주소지에서 주소지로 배송이 됩니다. 반값 택배는 점포에서 점포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저희 편의점에서 접수를 해서 받는 고객분의 집 근처에 있는 GS25 점포에서 점포로 배송이, 이렇게 해서 일반 택배는 택배 회사가 하는 거를 택배 접수를 대행을 이제 해주는 방식이고, 반값 택배는 편의점 물류차로 점포에서 점포로 이동하는 택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택배를 접수하는 접수 규격을 알아보면, 일반 택배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60cm 이내, 무게는 지금 예전에 30kg이었는데 지금 20kg으로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20kg 이하. 반값 택배, 일명 반택이라고 하죠. 반값 택배 규격은 가로 세로 높이 합이 cm 이내, 무게는 kg가 초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접수 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접수 규격을 초과하게 되면 편의점에서는 택배 기사들이 수거를 해가지 않는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규격을 지켜서 접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궁금하신 점이, 그러면 편의점 택배는 일반 택배하고 똑같냐? 방식은 똑같은데 규격이랑 무게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기본은 택배회사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을 보면, 택배를 배송하다가 파손됐을 경우에는 파손은 책임지지 않는다. 그 택배 기계에서 택배를 접수할 때, 편의점에서 택배를 접수하면 파손 면책 동의라는 그 목록이 나오고, 그 화면에서 파손 면책 동의를 해 주셔야지 그 다음으로 이제 택배 접수가 진행이 된다. 파손 면책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택배 접수가 진행이 안 돼요. 파손은 책임지지 않지만 배송을 하다가 분실을 했다, 분실을 할 경우에는 보상이 주어지겠다. 근데 택배 접수를 할 때 화면상에 물품 가액, 택배 박스 안에 있는 물품의 가격을 정해주는 그 란이 나오거든요. 물품 가액을 적어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5만원짜리인데 20만원으로 적고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되고, 정말 만약에 불의의 어떤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뭐 분실을 했다, 도저히 못 찾아, 이럴 경우는 이제 분실에 대한 보상을 물품 가액 설정된 금액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네 번째로 규격을 알았으니까 이제 운임이 궁금하겠죠. 제가 GS25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GS25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운임은 보통 기본이 무게로 측정,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브랜드별로 약간씩 틀린 것 같아요. 어디는 무게로만 측정을 해서 하고, 또 어떤 브랜드는 무게 플러스 거리, 지역에 따라서 틀린 거죠. 그리고 무게에서 조금씩 나눠지는 게, 만약에 동일권이다, 같은 권역에 있다 그러면 지금 가격이 올라서 3,000, 다른 지역일 경우에 4,300,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6,800, 도서 또는 상가는 가격이 좀 더 비싸겠죠. 7,800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운임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가입을 하게 되시면 쿠폰을 준다든가, 일정 택배 발송한 그 건수가 늘어나게 되면 쿠폰이랑 뭐 포인트 점수죠, 그걸로 할인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주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시는 고객분이시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어플로 회원 가입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좋겠어요. 편의점 택배는 식품 접수 불가한 기간이 있어요. 날이 더워지면 4월에서 10월 약 7개월간은 식품 접수가 불가해요. 왜냐면 이제 택배 배송하다가 뭐 좀 늦게 되면 여름에는 날이 덥기 때문에 상하게 되는데, 상하게 되는 것도 보상을 안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접수 자체가 불가하게 되죠. 4월에서 10월 기간에는 고객분들도 편의점은 그 신선식품이라든가 김치 이런 상하는 식품들은 접수가 불가하구나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서 하시면 안 되고요. 편의점 근무하시는 근무자분들이나 운영하시는 점주님들도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접수가 됐다 그러면 전화번호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택배회사 쪽에 전화를 해서 택배회사 쪽에서 고객한테 통화를 해서 반품을 시켜야 되거든요. 반품 취소도 해야 되고 좀 복잡하니까 처음부터 접수를 할 때 고객분들이나 근무자분들이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일이 좀 적어지겠죠. 그 다음에 한번 알아볼 게 포장 방법이겠죠. 포장 방법이라든가 택배 접수가 불가한 상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브랜드마다 해당 택배 어플이 있을 거예요. GS 같은 경우는 GS 포스트박스로 되어 있는데 이 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시기 전에 확인하시면 돼요. 온라인 접수를 하시면 운임도 할인되고 포장 방법이나 접수 불가 상품도 접수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신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송 기간은 일반 택배인 경우에는 도서상관이 아닌 경우는 이틀에서 3일 정도 소요가 되고 반값 택배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정도 더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이 3일에서 5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주도나 도서상관은 더 늦어질 수 있으니까 3일에서 10일 사이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택배 접수하시면서 이걸 물어보시는 고객분들도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데 택배 언제 가요? 이러면 우리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그냥 기본적인 배송 기간이지 저희가 택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택배도 저희가 뭐 언제 간다 이렇게 딱 말씀드렸는데 안 가면 우리가 책임질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굳이 카운터에 이런 거 물어보실 필요 없이 이렇게 요 정도 소요가 된다 그 이외에 배송 출발이 되거나 이랬는데 택배가 안 온다 그럼 택배 회사 쪽에 확인하셔야죠. 반값 택배 같은 경우는 편의점에서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러면 반값 택배 물류차로 이동하는 택배는 GS만 있냐? GS25는 이제 편의점에서 하는 반값 택배는 반값 택배라고 부르고요. CU는 옛날에는 알뜰 택배라고 불렀고 지금은 끼리 택배라고 이름이 바뀐 걸로 알고 있고 세븐하고 이마트는 반값 택배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혹시나 세븐일레븐이나 이마트24도 물류차로 이동하는 이런 GS25나 CU처럼 반값 택배, 끼리 택배가 있다면 제가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댓글로 달아주시면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피소드들을 좀 보면 보통 이 에피소드들이 왜 생기느냐 이 택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객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거든요. 당연히 모를 수도 있어요. 운영하시는 경영주나 점주님들 또는 근무자들도 일반 택배와 반값 택배의 기본적인 차이는 알지만 정확하게 잘 모를 수도 지금은 운송장 접수 다 없어지고 편의점에 오면 택배 기계로 접수를 고객분들이 하시게 되는데 접수를 하신 다음에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물건을 사서 반품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반품을 하는데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반품이라 그래서 택배 기계에서 접수하면 운송장이 출력이 되는데 그 운송장을 박스에 붙이고 그냥 택배 보관함에 이렇게 던져놓고 가시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편의점하고 택배회사하고 제휴를 맺었기 때문에 운송장 출력을 하신 다음에 주소지가 붙어있는 운송장은 박스에 붙이시고 오른쪽 QR코드가 있는 고객 보관용 운송장은 카운터에 오셔가지고 포스로 등록을 하셔야 돼요. 택배 기계 접수 후 반드시 카운터 포스에 접수해야 된다. 홈쇼핑 상품 시켰다가 반품하거나 아니면 운임이 착불이라 그래가지고 카운터에 접수 안 하고 택배 보관함에 던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포스에 접수를 안 하고 기계에서만 접수해서 운송장 붙여가지고 보관함에 넣고 가신다. 카운터 포스에 접수가 안 돼요. 그럼 택배가 접수가 하나가 안 돼 있는 걸까? 착불이어도 돈을 계산을 안 하지만 포스에 저희가 등록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택배가 수량이 뜨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접수는 돼 있는데 기계에서 운송장은 출력은 됐는데 포스에 접수가 이제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공중에 붕 뜨게 되는 거죠. 수거를 안 해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착불이든 뭐 홈쇼핑 반품이든 무조건 편의점에서 기계 접수하신 후에 카운터에 반드시 접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편의점 포스에서 접수를 했기 때문에 이게 택배 회사 전산에 뜹니다. 기사가 수거에 가서 배송이 시작이 되겠죠. 이거를 모르시는 고객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으세요.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가끔씩 겪어가지고 설명을 다 해드렸는데 이런 점들은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일반 택배는 택배 보관함에 이제 넣으시면 되고 반값 택배 같은 경우 편의점 물류차로 배송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포에 따로 보관하기 때문에 반값 택배 카운터에 접수하신 후에는 카운터에 놓고 계산만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점포마다 틀릴 수 있거든요. 반값 택배 함을 저희도 따로 만들어 놨는데 저희 쪽에서 접수하는 반값 택배가 있고 고객이 찾아가는 저희 점포차 가는 반값 택배가 또 있어서 이거는 일반 택배하고 또 따로 구분해서 보관도 따로 해야 돼요. 그래서 반값 택배는 일반 택배 함에 넣으시면 절대 안 된다. 일반 택배로 배송이 기사가 수거에 가잖아요. 확인을 만약에 정확하게 안 하고
택배 함에 있으니까 택배기사가 그냥 가져갔어. 그러면 저희 점포로 다시 회송이 돼. 그랬다가 또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배송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반값 택배나 끼리 택배 같은 경우는 점포마다 반값 택배나 끼리 택배 보관함을 만들어 놨어. 거기 넣어주세요 하면 거기 넣으시면 되는데, 그게 아닌 이상 저희는 카운터에서 다 반값 택배는 저희가 받아서 따로 보관했다가 배송 기사에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값 택배는 반드시 카운터에 주셔야 된다. 그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에피소드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카운터에 접수를 안 하고 그냥 가셨어요. 택배함에 그냥 물건을 넣고 착불이라고,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전화번호를 모르거든요. 전화번호가 다 공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택배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그러면 택배회사 담당 기사분들은 고객 전화번호를 모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전화를 걸어야 되니까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서 운송장을 가지고 다시 편의점 카운터에서 접수를 하라고 알려드리겠죠. 그러면 고객이 와서 접수를 하고 가셔야지 배송이 진행이 된다. 자, 그리고 어떤 에피소드가 또 있었냐, 이거는 에피소드라기보다 약간 사기인데, 무게를 속이고 접수를 했어요. 무게를 속이고 접수하면 가격이 이제 저렴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게를 속이고 접수해요. 어떻게 무게를 속이고 접수했냐, 만약에 이제 박스에 담은 상품이 5kg 정도 나가는데 저희는 카운터에서 택배 기계가 가려져 있어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스를 올리는 척 하면서 핸드폰을 띡 올려놔요. 그럼 핸드폰은 한 180g 뭐 이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 무게로 그냥 접수를 하면, 무게에 따라서 운임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4,500원 할게 뭐 3,500원 뭐 이렇게 뭐 된다든지, 반값 택배 같은 경우는 워낙에 가격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1,800원짜리가 1,500원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임이 저렴하게 되니까 이런 걸 일부러 그러시겠죠. 무게를 보통은 속이지 않고 그냥 올려가지고 무게 측정하고 내리고 그 순서대로 접수를 하는데, 나는 그게 속이고 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 고객들을 몇 명을 제가 찾아냈어요. 저는 점주다 보니까 찾아내는데, 일반 근무자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속이고 접수하는 건 사기예요. 사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고객분들은. 왜 무게 속이고 접수하셨어요? 그러면 기사가 수거 안 해가요. 이거 680g이라고 돼 있는데 들어서 무거워서 5kg인데 기사가 당연히 불량 접수다, 수거 안 해간다, 이렇게 되면 다시 재접수를 해야 되고, 그러면 서로 불편한데, 그랬더니 오히려 막 화를 내주는 고객들이 있더라고. 본인이 속이고 접수해놓고 적반하장을 하는 거죠. 좀 어이가 없는 경우인데, 나이가 있는 분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한 중학교 1, 2학년 되는 학생이었는데 한 번이 아니고 한 두세 번을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처음엔 몰랐는데 금액이 2, 300원 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니까 1, 200원이 아쉬울 수도 있지. 그렇지만 그거는 엄연한 사기인데, 그렇게 거짓으로 속이고 접수하면 안 되죠. 그 친구한테도 이제 얘기를 해서 재접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무게를 속이고 접수하는 고객분들도 꽤 있었고, 이건 아까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린 건데, 반값 택배를 접수한 다음에, 반값 택배가 일반 택배가 아닌데 일반 택배 보관함에 넣고 가는 경우가 생겼어요. 이 이외에도 거의 비슷한 종류의 에피소드들인데 그런 종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접수 불가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냐, 파손 면책에 동의했기 때문에 파손되는 것들은 접수가 불가하겠죠. 우리라든가 도자기류, 포장이 좀 불량한 상품, 포장 불량 상품, 박스에 포장을 안 하고 뭐 이상하게 포장을 했다, 그래서 배송할 때 파손이 우려가 된다, 이런 것들도 접수가 안 되고, 그리고 전자제품을 포장을 하는데 충격이 가해져도 괜찮을 정도로 뽁뽁이를 내장을 포장을 해야 되는데 전자제품 포장 불량이고, 근데 이런 것들은 솔직히 저희가 뜯어서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포장을 해갖고 오시면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전자제품 포장이 불량돼서 중고거래를 하든 뭐 핸드폰이나 전자제품들을 발송을 했는데 파손이 돼, 파손 면책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파손에 대한 거는 보상을 안 해드려요. 이런 포장도 좀 깔끔하게 잘 하시는 것이 좋다. 박스 포장 안 된 캐리어, 이런 것들도 원래 접수 불가해요. 기존에 한번 캐리어를 그냥 해서 기사분이 가져간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원칙은 편의점 택배는 모두 박스에 보관해야 되거든요. 옷이나 이런 종류들은 그 옷 포장하는 비닐류 같은 게 따로 있는데, 그거 외에는 기본은 다 박스 포장을 해야 됩니다. 유리 도자기류 같은 액체류도 배송이 안 돼요. 서류 중에 재발행이라든가 재생이 불가한 상품들이 있어요. 여권, 신분증, 어떤 원고의 원본, 그리고 뭐 계약서의 원본, 그리고 계산서인데도 계산서의 원본, 설계 도면, 후원표, 이런 것들 만약은 분실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보상을 해주는데, 이거는 뭐 가액을 책정할 수도 없어요. 원본을 만약에 잃어버렸을 때 재발행을 하거나 재생이 불가해요. 한번 잃어버리면 끝이야. 이런 것들은 편의점에서 절대 접수하시면 안 돼요. 편의점 택배는 50만원 이하까지는 기본 설정된 그 무게랑 거리에 따른 운임을 적용이 되는데, 일반 택배인 경우 50만원 초과하고 100만원 미만 상품,
5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할증 운임이 2,000원이 추가가 됩니다. 물품가액이 100만원이 초과되는 상품은 접수 자체가 불가해요. 분실했을 때 이거 하나 택배 분실하고 100만원 넘게 보상을 해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당연히 안 하겠죠. 그래서 다시 내려가서 보면 이렇듯 100만원 이상이 넘는 고가의 상품들은 당연히 접수가 안 돼요. 그런 상품들이 뭐가 있냐, 귀금속, 현금, 유가증권, 이런 것들을 택배로 보내는 분들이 있나요? 고가의 상품. 근데 과거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고는 얘기 들었는데 저희 점포는 한 번도 없어서 어쨌든 이런 상품들도 절대 안 되고, 그리고 예술품 같은 경우도 고가죠. 분실했을 때 보상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또 다시 새로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생 불가 상품하고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예술품도 안 되고, 낚싯대를 붙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한 변의 길이가 1m가 초과되면 접수가 안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편지봉투는 운송장 크기보다 작은 상품도 접수가 불가해요. 근데 운송장보다 작은 박스에 담아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반값 택배 같은 경우. 그 대신 이제 QR코드가 불고기지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찍었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원칙은 이렇게 접수 불가 상품들이 있다. 그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내가 알고 편의점 가서 접수하는 거라 몰라서 계속 카운터에 일일이 물어보고 그러면 근무자도 힘들고 고객분들도 힘들겠죠. 택배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입한 서비스 상품 중에 하나인데, 이 택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시는 점주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택배는 접수는 셀프예요. 편의점 택배 GSK25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